네, 민주당이 지난 26일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했는데 이 3선에 성공한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이 당초 후보군으로 꼽히던 이들이 줄줄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단독 입후보를 하게 된 건데요. 강성필 위원장님, 지금 이 이재명계 찐명이 지금 단독 후보 출마를 했거든요. 이 찬반 투표는 한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왜 뭐 그러냐면 사실 170명이 넘는 거대 야당이에요. 그런데 원내대표 한 분만 나오셔서 이렇게 찬반 투표한다는 것이 매우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사실 과거 저희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 사실 뭐 재수, 삼수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박찬대 의원과 뭐 경선을 해서 뭐 실패를 하더라도 뭐 이런 기회에 나오셔가지고 또 이름도 좀 알리고 또 민주당의 새로운 차세대 어떤 스타들이 나와서 조금 국민들 앞에 선보이는 것도 좋고 또 당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22대 원내대표로서 입법은 어떻게 하고 여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좀 설명도 드리고 또 이런 것들이 언론의 주목도 받고 하면 좋았을 텐데 네. 이번에 단독으로 출마를 하셔서 찬반 투표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쉬움이 있는데 장현지 변호사님, 지금 사실 이 서영교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김빈석, 김병기, 김성환 의원도 지금 이 원내대표 출마설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교통정리가 돼버렸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글쎄요,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뭐 박창대 의원이 뭐 찐명이기 때문에 뭐 단독 출마를 하는 것이냐 뭐 이런 뭐 분석들도 나오긴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은 좀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당 내에서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히셨던 분들의 뭐 면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친명 인사들이시거든요. 사실 누가 더 친명이다, 누가 더 찐명이다 이런 부분으로 뭐 정리가 되었다라는 것보다는 결국 이번 총선 민심을 당이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앞으로 22대 국회가 열리게 되면 어떤 마음으로 이 국회에 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당내 구성원들에 대한 좀 생각들이 모인 것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입니다. 뭐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22대 국회 내에서 민주당에서는 4명의 원내대표가 앞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이제 초기 원내대표 1기가 이제 박찬대 의원이 일단 출마를 했고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총선 민심에서 확인된 것은 결국 민주당이 뭐 정말 잘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앞으로 정권 견제의 도구도 되고 그리고 민생을 향해서도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셨지만 그때 국민들께서도 또 성토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표를 몰아줬지만 민주당이 똑바로 일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따가운 눈초리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절대 실기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들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공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아마 원내대표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내 뭐 여러 갈등 양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계파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 보여주지 않고 좀 단일하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정서들이 밑받침에 깔려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 좀 개인적인 분석이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박찬대 의원이 지금 단독 출마를 했으니까 일단 과반 투표가 얻어지는지까지 보고 그 이후에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보고 평가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정욱 차장님, 이 원내대표는 이 원내에서 입법을 하는 주체고 또 특히 이번에는 1기이기 때문에 원 구성에 있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19년 만인가요? 처음으로 민주당에서 단독 출마를 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 같거든요. 네. 민주주의는 이 상호 견제를 이 운영 원리로 하는 체제입니다. 이렇게 찬반으로 하는 것은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많이 보던 행태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에 굉장히 원내대표를 하실 만한 자질 있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적인 친명 인사인 박찬대 의원의 찬반으로 원내대표가 흐른 것이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는 정당일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 1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당일 것인지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원내대표 1년 임기이기 때문에 3번 더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2대 국회 원구성을 주도하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와 조금 다른 목소리가 있더라도 민주당의 어떤 건강성을 위해서는 이른바 비명계 원내대표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그 역동성을 높이는데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본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최종 선택은 박찬대 의원의 이 찬반으로 이제 흘렀는데요.
그 결과가 원 구성, 특히 이 지도부 구성, 그다음에 원 위원장 구성, 그다음에 각 위원회 간사 구성에까지 친명일색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친명과 비명이 견제와 균형을 이룰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요, 이 박찬대 후보의 단독 출마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명심이 담긴 교통 정리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한테 출마에 대한 말씀을 당연히 드렸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마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네,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마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 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22대 총선 자체가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원했던 스토리대로 다 만들어냈다라고 봅니다. 우선 칭찬을 하나 하자면. 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의 체포대항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이 있었을 때요. 이 부결표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부터 저는 22대 총선에 본인이 공천권을 진다라면 확실한 친명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안이 이미 나왔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총선에서 원할 만한 결과를 얻고 나서 이것을 지금 실행에 붙이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겠다. 이게 지금 비록 다른 사람 입에서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의 본인 마음이다. 이것을 입을 빌려서 이야기했을 뿐이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숱한 사람들이 당대표에 아무도 나오겠다라고 안 하는 것이죠. 지금 연임에 다 박수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5선도 있고 6선도 있고 얼마나 당대표 해보고 싶은 사람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니 우리가 감히 대들면 안 되겠구나. 왜 비명학살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지금 남은 사람들은요. 비명학살 과정을 다 지켜본 분들이에요. 공천 과정에서 네, 공천 과정에서. 예. 네. 그럼 이건 대들면 안 되겠구나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근데 당대표 연임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원내대표까지도 정말로 강한 색채의 친명, 박창대 의원을 내세워버렸습니다. 네, 원내대표 또 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은 살아남지 못해. 감히 덤빌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하면 분명히 민주당에서 아닙니다라고 할 거예요. 왜? 국회의장에는 후보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부분에 그나마 후보군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요. 이재명 당대표가 제가 장담컨대 정말 시키기 싫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가 이번 총선 이후에 이런 말을 라디오 방송에서 했습니다. 이번 우리의 압승은 이재명 대표만 잘해서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네. 자, 이게 은근히 반기를 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육선의 조성호 의원이나 그리고 지금 본인이 시키고 싶은 정성호 의원이나 지금 이 둘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한쪽 편을 지금 강하게 들어줬을 때 나올 부작용이 추미애 내 마음 박혀 있는 사람이 본인의 강력한 지지층인 개딸, 강성 지지층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지금 의사표시하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지금 민주당은 민주정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1인 독재 정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명확하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 정말로 이게 민주적으로 의논이라도 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앞서 살펴봤듯이 원내대표 선출은 이렇게 싱겁게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국회의장 선출을 두고는 이 뜨거운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무총장이 맡았던 조정식 의원 친명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장 준비하겠다고.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될 때 싸울 때 제대로 싸우고 또 성과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서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누구를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떤 분이 적임자인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강성태 위원장님, 지금 대변인께서 이 대표는 내심 정성호 의원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 마음속 안 들어가 봐서 누구를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의장 선거라든지 아니면 원내대표 선거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장 선거라고 하잖아요. 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사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원내대표나 의장을 선출할 때의 구도, 어떤 의장을 원하느냐, 어떤 네. 원내대표를 원하냐 이 구도가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구도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변수인데 이 개인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도는 이미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누가 더 잘 맞출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야말로 친명이냐 아니면 신명이냐, 사실 그런 어떤 구분만이 좀 있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거 구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 선거에서는 그리 이제 큰 변화가 없을 건데, 문제는 개인기입니다. 이 개인기라는 거는 지난 시간 동안 어쨌든 국회의장을 도전할 정도가 되면 보통 5선 이상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의정 생활을 하면서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뭐 제때 쓴소리를 할 때 쓴소리를 했는지, 아니면 항상 어떤 주류에만 어떤 가서 양지에만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의원들이 평가를 해요. 그리고 평소의 성품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기계적 중립만 지킬 분인 건지, 아니면 정말 민주당이 잘했을 때는 과감하게 민주당 편을 들고 또 아닐 때는 또 아닌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의원들이 저는 다 마음속에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어른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 어른을 잘 선출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개인기가 무엇인가 이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그나마 좀 온건적인 정성호 의원에 좀 더 마음이 실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뭐 이제 사실 정성호 의원도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또 추미애 후보도 뭐 나름대로 추진력이라든지 장점이 있습니다. 또 조정식 그 뭐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사실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결론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요, 국가의전서열 2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어떤 견주는 자리예요. 입법부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야를 막론하고 나름대로 저분은 국회의장 감이야 라는 기본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선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재명 대표의 마음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의 어떤 감을 의원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